이번 시간에는 깁스함수 에너지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깁스함수 에너지는 평형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압력과 온도를 미소하게 변화시켜 깁스함수의 에너지의 변화를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하지만 압력과 온도를 동시에 변화시키면 깁스함수 에너지가 어떤 요인에 의해 얼마나 변화됐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기본식 dg는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에 따른 깁스함수 에너지의 변화, 압력이 일정할 때 온도에 따른 깁스함수 에너지의 변화의 합으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이 기본식을 조금 더 보기 쉽게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식인데 VAT, UG, SHP. 자, 우리가 지금 보는 함수는 깁스함수니까 G를 보겠습니다. G 위아래로 T와 P가 있습니다. 자, 일정하게 유지했던 변수랑 똑같죠. 자, V의 경우 P의 대각선 위쪽에 있습니다. 위쪽으로 갔으면 플러스. 다시 T의 경우 S가 저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마이너스. 자, 즉 라운드 P 분의 라운드 G, T가 일정할 때 이것을 V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 라운드 T 분의 라운드 G, 마찬가지로 S로 바꿀 수 있는데 마이너스로 S로 바꾸게 됩니다. 자, 이제 바뀐 식 dg, 깁스함수의 미소한 변화는 vdp -sdt로 바꿨습니다. 자, 이제 변수가 두 개였으니까 온도를 바꾸고 압력이 일정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깁스함수 에너지의 온도 의존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력학 3법칙을 보겠습니다. 연력학 3법칙은 엔트로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떠한 계에서 엔트로피 중에서 기체의 엔트로피가 가장 큽니다. 또한 온도가 증가할수록 엔트로피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 엔트로피의 값은 모두 0보다 큽니다. 자, 이러한 연력학 3법칙을 이용하면 S는 0보다 크고 마이너스 S는 0보다 작습니다. 따라서 온도가 증가할수록 dT가 커질수록 dG, 깁스함수의 에너지, 즉 위치 에너지는 작아지고 안정해지고 0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자, 이것을 TG 그래프로 나타내겠습니다. 상에 따른 깁스함수 에너지를 표시하겠습니다. 기체의 엔트로피가 가장 크므로 기체의 기울기를 가장 음으로 크게 그리겠습니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을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녹는 점, 다른 말로 용융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고체, 액체, 기체 중에서도 고체의 깁스함수 에너지가 제일 낮습니다. 즉, 제일 안정합니다. 따라서 녹는 점 이하의 온도에서는 고체상만 존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용융점과 끓는 점 사이에서는 액체상의 깁스함수 에너지가 가장 낮으므로 액체만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녹는점에서는 고체와 액체의 깁스함수 에너지가 동등합니다. 따라서 고체와 액체 모두가 존재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체와 액체의 밀도가 차이가 나므로 고체상과 액체상의 상경계가 보이게 됩니다. 자,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녹는 점에서 깁스함수 에너지, 고체의 깁스함수 에너지, 녹는 점에서 액체의 깁스함수 에너지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를 연력학적
평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연력학적 평형 상태에서는 두 개 이상이 공존하게 됩니다. 압력 의존성을 보겠습니다. dg는 VdP, P와 G는 변수이므로 V가 기울기가 됩니다. 자, 물질에는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이 있는데 가장 부피가 큰 게 기체, 그 다음이 액체, 그 다음이 고체다, 일반적으로. 자, 그런데 압력에 따라서 부피가 많이 변하는 것은 압축성 유체, 기체죠. 그리고 압력에 따라서 부피 변화가 적은 것은 액체, 비압축성 유체이다. 그리고 이 부피들은 모두 0보다 크죠. 압력 의존성에서는 부피가 중요하므로 압력 변화 전후의 부피차가 적은 고체와 액체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고체와 액체는 압력 변화 전후의 부피 차이가 별로 없으므로 dg는 초기 부피값 곱하기 dp로 해도 값의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압력과 나중 압력을 기준으로 적분을 하면 델타 G는 초기 부피값 곱하기 델타 P가 나옵니다. 자, 다 배워보았으니 온도 의존성과 압력 의존성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g는 마이너스 SDT에서 깁삼수 에너지를 감소시키려면 온도를 올렸죠. 이번엔 압력을 내립니다. 자, 부피는 양수이고 부피는 양의 기울기를 갖고 엔트로피는 음의 기울기를 갖기 때문인데, 자, 부피가 가장 작은 것은 고체이므로 고체가 될수록 부피가 가장 작고 기울기 역시 작아지고 깁삼수 에너지 역시 작아지겠죠. 자, 기체는 dg는 VdP를 바로 못 씁니다. 액체나 고체처럼 부피의 변화가 작지 않기 때문에 dg는 VdP를 바로 안 쓰고 PV는 nRT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합니다. 자, V만 남기고 전부 이항을 합니다. 자, 그래서 dg는 P분의 nRT 곱하기 dP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체 상태식을 적용하려면 연력학 1법칙과 2법칙이 필요합니다. 연력학 1법칙과 2법칙은 닫힌 게 가역 조건, 이 두 가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온도는 일정하므로 이를 적분하면 델타 G는 nRT ln PI분의 PF로 표시가 됩니다. 또한 이 값은 무엇과 같냐면 나중 압력에서 깁삼수 에너지와 처음 압력에서의 깁삼수 에너지의 차와 같게 됩니다. 온도가 일정하고 이상기체이므로 압력 B는 B로 부피 B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방향은 바뀌어야겠죠. 자, 또다시 온도 의존성과 압력 의존성을 비교하겠습니다. 압력 의존성의 부피는 양의 기울기, 온도 의존성의 엔트로피는 음의 기울기. 자, 그러면 부호를 따라서 기울기가 바뀌겠죠. 자, 그래도 변하지 않는 것은 뭐다? 온도 의존성이나 압력 의존성이나 고체가 제일 기울기가 작고 기체가 가장 기울기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또 뭐가 다를까요? 부피는 모두 1차 함수로 똑같다. 고체, 그 다음에 액체. 자, 근데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 기체 같은 경우에는 nRT 곱하기 로그 함수의 그래프다. 기체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갖는다. 그래서 온도 의존성에서는 고체, 액체, 기체가 모두 1차 함수의 그래프, 압력 의존성에서는 고체, 액체는 1차 함수 그래프, 기체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가진다. 이 기울기가 어떤 성질을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깁스-헬헬몰츠식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깁삼수 에너지의 미소 변화는 마이너스 S 엔트로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1차 함수의 기울기를 미분하면 상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온도가 분모에 있어서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정의에 따라서 깁스 함수는 H-TS입니다. 자, T분의 G를 나누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거 가만히, 뒤에 거 다 미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가만히 식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압력이 일정할 때 라운드 T분의 라운드 G, 이것은 아까 T분의 G-H였습니다. 이 T분의 G-H를 대입하여 T분의 G가 사라지게 되고 남은 것은 T분의 H, 계산하면 마이너스 T제곱분의 H가 됩니다. 자, 그러나 아직도 온도의 제곱항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식을 라운드 T분의 1을 매개 변수로 사용하여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상태함수 엔탈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은 화학평형에서 발열, 흡열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식입니다. 여러분이 배운 함수는 PT 그래프는 깁스 함수 에너지가 동일한 경우를 말을 합니다. 상태란 에너지적인 입점만 얘기하는 것이며 상은 조성, 구조, 그리고 상태까지 모두 표현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압력이 대단히 높을 때는 고체상임을 알 수 있는데 PT 그래프에서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을 점점 낮추다 보면 고체상, 액체상, 기체상을 거쳐 상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더 낮은 온도에서는 온도가 일정할 때 고체상에서 기체상으로 바로 상이 변하게 됩니다. 이것을 PG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을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